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건, 제2요구안 1건, 대통령 영안 8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권한대행은 3권 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으나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3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 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며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이 어렵고 특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면서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 재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내란 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내란 특검법 제1을 요구했습니다.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이 공포하는 특검으로 내란의 모든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고 관련자 모두가 엄중히 단죄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또다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한 달 전 최상목 대행이 쌍특검을 거부하며 내세운 명분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검의 추진과 임명 방식이 법률적, 절차적으로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당의 생터집을 그대로 인용한 핑계 대기에 불과했지만 야 6당은 이를 수용했고 기존안을 대폭 수정한 법률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대상과 범위 축소, 특검 규모와 기간까지 여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협상에 임하는 척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시간만 끌다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관심은 특검법 협상이 아니라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방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수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체포협조 지시는커녕 경호처의 불법 저항을 방관하며 오히려 불법 저항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종일관 내란 동조 세력과 야권을 같은 잣대 위에서 거론하며 정치적 협상을 운운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결정 사항을 다시 여야의 합의로 돌려보내는 반헌법적 월권을 계속했습니다. 권한 행사를 자중해야 할 권한대행 취임 한 달 만에 무려 7번이나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 수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인내도 이제 끝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권한 대행을 확실한 내란 사태의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노름을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뿐더러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내란은 속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조속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란은 극복되어야 하고 국민의 일상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뿐 아니라 내란 동조자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추적하여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1동. 개혁신당 조휘진 대변인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막아세우려는 시도입니다.
계엄 내란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허술한 공수처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수사 불응과 방해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동안 우리 국민은 설 연휴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둥에 망언이나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트집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법안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조차 남아있지 않은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내란 수계를 옹이하는 데에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내팽개치고 내란 수계를 옹이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혁신당은 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 후손에게 전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는 정의로운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